청문회 열릴까?입니다. 보겠습니다. 김 청문특위 첫 회의 증인 채택 놓고 파행됐다.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위 어제 첫 번째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파행이 됐습니다. 대체 왜 파행이 됐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전 배우자를 부르는 부분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 외국 대학의 학비라든지 생활 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 계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환 계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용기 의원, 곽교태 의원의 얘기를 다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일단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부인은 남인데 왜 굳이 청문회하는데 전 부인을 부르려 그러는 거냐? 이거 뭐 정치적으로 뭔가 뭐 모욕 주기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이혼하고 지금 이제 새 아내를 맞아가지고 아기까지 두고 또 이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를 불러가지고 뭐 참 한 사람의 가정사지만은 저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를 굳이 뭐 이번 핵심 증인으로 저분의 목맬 게 아니라 되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그 아들 학비. 유학비를 네. 그러니까 제공한 사람이 전처니까 전처로부터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이거는 예양 거래거든. 그러니까 예양 계좌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확인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분 전체에 대해서 굳이 정의로 채택 요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곽규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 외환 거래 정도만 나오면 아들의 유학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정말 전 부인이 제대로 이 송금을 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면 전 부인 안 불러도 되는데 왜 자꾸 자료를 안 내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청문회라고 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 자료는 이제 청문회 전까지 제출을 해서 청문회에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전에 청문회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한방, 소위 이것을 가지고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이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청문회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제출하는가도 사실은 그 후보자의 청문회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자료만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만 내면 된다고 이제 보는데 네. 그것을 안 내고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안 낸다면 예를 들어서 강한 의심을 또 청문회에서 받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민의힘이 첫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 이전의 단계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것 같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것 가지고 총리를 낙마시킬 그럴 요인이 아니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당 내부 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당력을 총력 집중해서 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네. 여전히 갈 길을 현 주소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력 집중을 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이제 뭐 전 부인 아들 학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주 재산 문제에 좀 여기가 포커싱이 돼 있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자료를 토대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2020년엔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는데 이게 2025년엔 플러스 2억 1,500으로 7억 9,600만 원, 대략 한 8억 정도가 늘었다. 근데 요 사이에 수입과 지출을 좀 같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수입은 5년 동안 세입이 5억 1,000만 원, 그리고 사업소득 800, 기타 소득 620. 그러니까 한 5억 뭐 한 2천, 3천 정도인 건데 지출을 보면 일단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추징금 6억 2천,
생활비 2억 3천, 기부 2억, 자녀 유학비도 들었을 건데 자녀 유학비가 물음표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이 아들의 유학비를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아들 유학비 이 학비 2억 원은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 근데 사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하더라도 사실 반반 부담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액 부담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는 거. 좋습니다. 아들 유학비 2억을 빼더라도 예. 11억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5억 이상 한 6억 정도는 돈이 비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다. 예.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 이거는 그냥 자기 재산이고 자기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한 5분이면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주진우 의원은 뭐 지금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를 내면 되는 건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뭐 그게 돈이 정말 전처가 다 부담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어쨌거나 5억, 6억이 또 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뭔가 자료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할 때마다 다 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삶을 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18년간 정치 낭인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참 많은 개인적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 뭐 제가 겪어봐서 잘 알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은 가정이 이제 뭐 이혼이 되고 새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또 정치인의 재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리 개인의 후보 개인의 어떤 재산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직자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합산으로 다 가족 재산이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재혼했을 때 부인의 명의 재산도 등록이 됐을 것이고요. 뭐 그런 뭐 구차하게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상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세밀하게 또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혹은 의혹대로 제기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청문회 때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국민과 함께 따져 묻는 그런 절차로 가면 되는 것이지 죽기 살기로 청문회 시작되기 전에 마치 이걸 가지고 낙마시킬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문회 답변을 기다려 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성태 의원님. 청문회 때 다 해명을 한다는데 왜 굳이 청문회 열리기도 전에 앞서서 이러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 보통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당일 하루거든요. 네. 총리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이번에 간사간 협의에 의해서 이틀간 청문회 진행하는 그렇죠.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보통 뭐 이 청문 대상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양산돼 가지고 그걸 뭐 청문회 그날 가서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걸 풀어나오고 해명하는 그게 하나의 절차예요. 근데 청문 당일날 이거 다 자기가 직접 해명하겠다. 이러는 것은 사실상 그날 하루 장관 같은 경우는 24시간 네. 내지는 총리는 이틀만 버티면은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총리 뭐 인준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회가 지금 과반 이상 의석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총리 인준 동의안 같은 경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만 이틀간만 좀 피해가자는 그런 아마 전략인데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직자를 전체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2인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모 의원 같은 경우 총리 그때 MB 정부 시절에 네. 총리 후보자였지만은 뭐 허위 증언 하나로 가지고 총리에 낙마한 사실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때는 정홍 총리가 사임하고 난 이후에 그때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네. 뭐 이런 사람이 두 사람 연달아 그냥 네, 그랬죠. 예, 총리 낙마를 했어요. 그렇듯이 상당히 국민들은 이 총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의원이 18년 낭인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2002년, 2007년, 2008년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불법 정치 자금 때문에 그냥 처벌받고 이게 꼬리표가 달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털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국회의원 2020년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재산은 5억 늘었는데 그동안 수입은 5억인데 8억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 안 돼요. 그 당일날 어떻게 또 해명할지 그건 궁금하죠.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사실 청문회를 연다고 딱 청문회 연 그 날만 설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큰 하나의 프로세스고 과정이다.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 그 전에 의혹들이 나오고 여기에 해명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청문회에서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전체가 다 하나의 과정인 건데 청문회 날만 콕 집어서 24, 25일 해명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총리에 대해서는 이틀이라고 해도 48시간만 뭐 버티면 된다는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의혹은 국민의힘은 계속 공격,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 청문회에서 내가 다 밝힌다는데 대체 왜 이렇게 미리부터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김민석 후보자를 옆에서 이 후방 지원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누구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공직자 재산 신고상 주진우 의원 본인 재산은 엄청납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 액수가 무려 총 70여 원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자산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인 간의 채무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빌린 것 맞습니까? 또 주진우 의원의 아들 2005년생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벌써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전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투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땅 부자라고 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울산, 용인 등 영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대한민국 부의 상징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선원, 강덕구 두 명의 민주당 의원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주진우 의원을 또 김민석 후보가 아니지 주진우 의원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주진우 의원처럼 재산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당신 주진우 의원은 자산이 70억인데 사인간 채무 2.8억 원 이건 뭐야? 2억 8천은 뭐야? 공직자 20년 했는데 왜 전국에 부동산이 있고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저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그런 전력의 차이인데 왜 주진우 의원 혼자만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를 저렇게 정밀 이렇게 타격. 검열을 하고 네. 그렇게 타격을 하니까 저게 표적 사정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몇몇 의원이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전략은 원내 전략은 대단히 참 미숙해요. 제가 볼 때도. 왜 주진우 의원 혼자뿐만 아니라 지금 김민석 지금 청문 준비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팀을 꾸려가지고 네. 같이 여러 몇몇이 의원들이 나눠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표적으로 또 대상이 공격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민주당 의원들도 김민석이 뭐 지금 이제 총리 내정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는 좋은데 저렇게 또 지금 주준희 의원이 지금 총리 내정자가 아니잖아요. 장관 내정자가 아닌데 저 사람 신상 털기까지 하면서 결론은 니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축적하고 있는데 너희 아들까지 이렇게 조부 정적까지 해가지고 뭐 무려 7억 4천만이나 큰 돈을 갖다 통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즉 이 말은 주준희의 주포 이 공격을 갖다 행정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이 청문특위 위원들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지금 주준희 의원만큼 이렇게 돋보이게 김민석 지금 후보자를 제대로 지금 현재 공격하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은 이게 안타까운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주진우 의원만 자꾸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단독 표적 대상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진우 의원도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들 재산은 전액 고령인 조부가 증여를 한 거고 증여세 완납을 했다. 심지어 그 영수증도 갖고 있고 전액 다 저축이다. 뭘 근거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재산 형성한 사람이 수익 대비 8억 원이나 더 지출하고 내역도 증빙하지 못하는 총리 후보자 검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검증 자격이 달라진다는 이 무슨 황당한 궤변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주진우 의원은 재산이 많고 적다고 요거에 따라서 검증 자격이 달라지는 거냐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야기 일리가 있고 억울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 청문회를 둘러싼 이 공세는 전략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메시지보다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략들이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사가 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진우 의원도 사실은 뭐 법적으로 증명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국민이 눈높이로 보면 도덕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로 보면 사실 과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게 타격을 나섰다가 되려 지금 당하고 있는 형국인데 뭐 이런 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엄중한 국가 위기 시대에 새로 들어선 정부의 초대 총리가 네. 대통령이 외교와 통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내치를 얼마나 잘 챙겨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검증을 하고 자꾸 그렇게 가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좀 바꾸면 국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야당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일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를 낙마시킬 만한 그런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타격을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이게 하는 이 청문 정국 자체가 저는 좀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지금 SNS로 본인이 해명할 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회에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뭐 국민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그때 이랬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문회는 충분히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네. 김민석 후보자의 SNS 해명을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작은 문제들 가지고 서로 공방 벌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 국가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정말 이 국무총리 검증 청문회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두 분 공통적으로 아니 뭐 아까 김성태 의원님은 뭐 주진우 의원이 뭐 총리 후보자예요 말씀하셨고 지금 이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게 격가지가 자꾸 커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또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 한준호 의원이 이 글을 이 한준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요? 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부동산 40, 예금 증권 31억, 본인, 배우자, 장남의 예금도 상당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한 최고위원의 얘기는 뭔가 수상하다. 아니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다 공직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또 모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격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저 참 방송하기 좀 전에 네. 우리 시청자들은 네.
지금 현존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현란한 스피커가 바로 우리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여기도 신종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청문회 저는 신종 전략이다. 네? 이제 이런 전략이 구사되는 것도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 절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여소야대 정국 같으면 국민의힘이 국회 의석이 많다 그러면은 네. 지금 벌써 김민석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인정할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고 그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사죄드린다. 내가 생활이 어려울 때 네. 이렇게 지인들로부터 좀 십시일반 조금씩 도움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아마 풀어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본인이 이제 청문회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버텨나가면서 또 민주당이 뒷받침되는 그런 국회 동의 절차 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것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하니까 내가 굳이 약한 모습 사전에 보이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유일한 김민석 지금 후보 내정자에 대한 주포 주준희 의원을 저렇게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냥 심지어 지금 뭐 유튜브에는 네. 주준희 의원이 그냥 검사 생활 17년 마치고 난 이후에 변호사 시절 몇 년 만에 수임한 내용까지 지금 다 들고 있어요. 그냥. 뭐 30억짜리가 뭐 이렇게 수임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주준희 의원을 아주 그냥 행편없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부친까지 소환해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상당히 지금쯤 오늘 누구든 나서 가지고 네. 김민석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다른 지금 현재 국민적 의혹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이슈를 전환해 나가야죠. 여기에 함몰을 해가지고 뭐 청문회 전략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이 이 오늘쯤에는 주진우 의원 말고 누군가 다른 한 명이 좀 주진우 의원 좀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민주당은 이게 좀 전략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 혼자밖에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주진우 의원 일단 본인이 먼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 같이 볼까요? 미리 경고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준호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강덕구 의원 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 재산 다 내가 설명했죠. 다 완납하고 한 거예요. 근데 허위 의혹입니다. 이제 인사검증위원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이런 의도 이거 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글을 보고 또 한준호 최고위원이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주진우 의원 제발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고발 환영합니다. 이 기회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7억 예금 확보한 주 의원 아들 요거 문제 없다는 재산 형성 과정 다 수사를 통해 좀 따져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짚지 못하면 무고로 고발될 거니 각오 단단히 하고 덤비십시오. 끝까지 가봅시다. 이게 박수현 의원님. 예. 이제 법정에서도 의원이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략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도 네. 곤혹스러운데 사실은 이거 한 가지 문제 그리고 뭐 제기됐던 게 이제清華대학의 학위 문제, 네. 그다음에 어머니 빌라 문제 뭐 이런 네. 정도인데 아니 국민의힘이 아무리 소수 야당이지만 전 당력을 집중해서 총리 후보자를 타겟팅 해놓고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을 예상하자면 이틀간 유지할 동력이 있을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전에 전부 다 김을 빼놓고 아하.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전략 수정을 해서 어떤 정책 능력, 어떤 공직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네. 국민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총리 청문회 이틀 동안 야당의 어쨌든 야당을 위해서 깔아놓은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야당의 역할이 존재감을 정확히 하고 실력도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일 야당을 위해서 깔아준 청문회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벌써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다 사라지고 주진우 청문회처럼 막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오늘부로 빨리 전략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게 이런 거죠. 이 야당은
절대 국민적 신뢰를 갖다 국민적 신임과 지지를 등에 업지 못하면 야당의 목소리는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또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또 몸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야당에게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제보거리를 잘 또 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한 방에 보내는 어떤 그런 뭐 이 야당의 그러니까 좀 무서움, 매서움도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가 저 야당에게 저렇게 애를 부단히 쓰고 있는데 집권당 민주당도 그만하고 대통령도 정말 국민 우습게 보내 이래 해야 야당에 많은 제보가 가고 그걸 공격거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거 봐라.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안중에 없다고 주진우 청문회처럼 돼버린 거 아니냐.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방증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이제 주진우 의원 오늘도 뭔가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처럼 김민석 후보자는 그럼 어디 간 거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유튜브에 가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땐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일한 이자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청문회도 자세히 설명하실 것 같고. 네. 왜 잠깐 원외 최고위원을 할 때거든요. 네. 그거 갖고 시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청와대에 제가 됐어요? 월수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네.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진짜?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나가 사실 뭐 영수증이 같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건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쭉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설명을 이 해명을 어제 직접 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총리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네 의혹을 이렇게 나가서 출연해서 이 해명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 건데 박수현 의원님. 예. 근데 보통 이 해명을 하거나 할 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형식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뭐 외신 기자 간담회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뭐 네. 다른 저는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고 대개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기존 언론, 레거시 미디어 언론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존의 형식보다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기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튜브에 나가면 비교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소상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제한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저런 매체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 또 언론이 보도하게 되는 나에게 유리한 언론 구도를 만들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걸 김민석 후보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각 정당의 후보들이 다 이런 형식을 취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처음 출마 선언을 기억해 보세요. 기존 언론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유튜브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언론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좀 제약받지 않고 하는 그런 편안한 형식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최대한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아무래도 이것도 이 어떤 전략의 한 차원으로 좀 봐야 되는 거다. 지금 흐름 자체가 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지금 내가 칭화대 학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내가 진짜로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중국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왔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맞다고 하면 김성태 의원님, 이건 또 칭화대 학위는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칭화대 학위를 갖다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석사 학위는 우리가 국내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2년이에요. 2년에서 2년 6개월 걸리는 건데 그 기간을 무려 8개월 만에 석사 학위를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중국 당국하고 대학의 협조가 없었으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뭐 학위 논문 이게 스펙 쌓기 이상 이하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아니다 뭐 일주일에 2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럼 그 비행기 타고 왔다 한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아마 이번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이제 올 이걸 좀 팔 건데 이게 딴 방송도 아닌 민주당의 절대 지존 유튜버 방송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김민석 지금 현재 내정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항변하고 또 해명이 김어준 방송에서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민주당 적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딸들 지지층의 도움까지 받아서 자기는 이 청문회 전국을 무난하게 잘 넘어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총리를 하면서 네. 또 자신의 또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이상이야.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빨리 이 지금 현재 불법 정치 자금 여기 한 개만 파고 여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 상당히 위험해요. 이거는 막상 이틀 아까 박수진 의원도 했지만은 네. 때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이거 이틀 파다 보면 별로 했 이야기 또 하고 했 이야기 또 하고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에게 식상해요. 그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저거밖에 발췌하지 못했나? 이렇게 되니까 빨리 다른 내용을 아마 전략이 국민의힘 전략이 지금은 불법 정치 자금 가지고 청문회 이전에는 이렇게 국민들하고 논란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청문회 당일날은 실질 다른 뭐 거리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또 생각해 볼 일이죠. 네. 국민의힘 전략 청문회 24일, 25일에는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청문회에서 나오는 해명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